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5일 식목일입니다. 네, 한 주간의 부동산 이슈를 다루는 부동산 별별 이슈 오늘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식목일이구나. 네. 기억 속에 잊혀져가는 식목일이라던데. 그렇구나. 옛날에는 우리 식목일 날 쉬었잖아요. 그죠? 식목일 안 쉬니까 그렇죠. 그렇구나. 네. 근데 저는 좀 슬퍼요. 왜요? 사실 이 어제 지금 식목일인데 네. 어제 강원도 고성이랑 속초에서 산불이 엄청나게 크게 나가지고 그래서 지금 사실 되게 밤에 걱정했죠. 그래도 뭐 큰 불이 잡혔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올 봄 여름에는 속초 고성 지역에 가서 좀 소비를 많이 맛있는 것들 많이 사 먹고 네. 지역 경제가 좀 활성화되게끔 네. 가서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면 지역 주민들이 나무를 심나요? 그게 아니라 지금 산불이 너무 크게 났고 어제 진짜 심각한 잘 모르시는구나. 몰라요, 전혀 몰라요. 지금 뭐 장난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뭐 여의도만한 면적이 탔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래서 아니구나. 막 불이 진화가 안 됐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거기 안에는 소방서 차로는 안 돼가지고 전국에 있는 소방차들 다 올라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심했어요. 그 정도 심했어요? 네. 그랬었군요. 식목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나무가 소실되는 뉴스를 듣고 보니까 나무를 더 열심히 심어야 되겠네요. 자, 나무 언제 심어 보셨습니까? 소비하지 말고 나무를 언제 심어 보셨어요? 자르지는 않아요. 심지는 않고 자르지는 않는 걸로. 자, 일단은 훼손 안 하는 것으로, 훼손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 기본 의무는 다 하는 것으로. 등산하실 때는 화기를 소지하지 않는 것으로, 그죠? 산을 가지 않아요. 등산을 아예 안 가요? 자랑이다 아직. 운동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운동을 하지 않아요. 그래요? 아유, 큰일 났네. 자, 부동산 TV가 오래 못 갈 것 같은 예상이 드는데 이거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건 아시죠? 네. 자, 좋습니다. 자, 별별 이슈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재개발 방식을 전면 바꾸겠다라는 중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전면 철거 방식 대신 보존, 재생으로 가닥을 잡겠다라는 내용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자, 지금 현재 재개발 사업은 2015년에 수립된 2025년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이라는 걸 가지고 재개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10년 단위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020년이니까 사실상 기본 계획을 수립할 시점이 아니라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2030 서울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을 새로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2021년 상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정비 사업 유형별로 사례를 분석해서 유형별 발전 방안을 계획에 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기존의 방식이었던 전면 철거 방식에서 개발과 보존, 재생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번 진행해 보겠다. 소수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서 주민 갈등이 줄고 사업 속도는 오히려 더 빨라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서울시가 추진했었던 기존의 기조를 계속 유지하는 것 같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일부 주민들의 또 상대적인 반발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조합 설립까지 인가가 됐으면 주민 동의 60%가 넘었다는 얘긴데요. 이 상황에서 지금 전면 철거 방식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바꾼다. 이건 그 얘기는 아니에요. 아니지 않나요? 이건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닌가요? 이게 뭐냐면 이제 서울시는 원래 2004년도에 계획을 발표한 게 뭐냐면 2010년까지 이런 데를 재개발하겠습니다. 정비 예정 구역을 지정해서 가는 이 10년짜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성남시 2030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 안 발표한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제 그거를 갖고 있었고 그게 이제 2004년에 발표했는데 2010년까지 계획이었고 이 계획이 2015년에 발표를 다시 했어요. 뭐냐면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이런
것에 해당되는 지역에 이런 형태로 주택 재개발 사업을 신규 추진하겠다. 이제 이런 계획을 잡는 거였죠. 근데 이제 2025 계획이 있는데 2025년까지 하는 것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이번에 그게 아니라 그냥 2020, 2030까지 해가지고 지금 내년이면 2020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계획을 다시 수립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30년까지 서울시 안에 있는 주택 정비형 재개발 사업은 이런 형태로 하겠다라는 기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재개발 구역들을 정하겠다. 앞으로 지정하겠다. 이제 그런 미래에 대한 계획인 거죠. 왜 중간에 2025가 있는데 2030으로 다시 수립하느냐? 이게 뭐 2030 서울 플랜이나 아니면 2030 서울시 생활권 계획이나 이런 모든 플랜들이 다 2030에 맞춰져 있어서 걔네하고 보조를 맞춰서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도 바꾸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기존에 있던 데들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앞으로 이런 형태로 가겠다. 어떤 그런 부분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조금 약간 이 뉴스를 여기저기 언론사에서 이제 좀 내놓은 걸 봤는데 보도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2030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지금부터 준비해가지고 2021년까지 계획안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내용 정도인 거고 그 방향성은 전면 철거 대신 보존 재생을 심어서 재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라서 이 재개발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까지 아는 거는 동네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낡은 주택들 싹 헐고 1000세대짜리 아파트를 짓는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재개발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인식이었다라고 하면 지금 2030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서 다루려고 하는 재개발의 방식은 그런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뭐 골목도 일부 살리고 전면 철거하고 아파트 짓는 건 과거처럼 다 철거하는 게 아니라 뭐 일부 철거가 필요한 쪽은 철거해서 아파트 몇 개 동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좀 다른 형태의 개념이 좀 나오지 않겠냐 싶어요. 이제 이런 형태로 지금 사실 마포 공덕역 쪽에 이런 재개발 이런 형태의 재개발 사업을 추진했던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이제 뭐 그런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런 계획안이 통과됐다 그런 뉴스를 봤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모델들을 자꾸 도입하려고 하는 게 아닌지 저 그 노원구의 백사마을 같은 경우도 그런 개념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신기름 구역이랑 성북 2구역이랑 결합 개발하는 내용도 보면 사실은 그 성북 2구역에 있는 용적률 빼다가 기름에다 넣고 이쪽은 보존하고 이쪽은 용적률 줘가지고 그 공급 물량 이 용적률이라든가 돈을 주게끔 하는 이런 형태로 가는 것도 뭐 유사한 개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2030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에 따라서 재개발 구역으로 정해지는 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여기는 1500세대 아파트가 되어가 아니라 일부는 500세대 아파트로 들어가고 일부는 그냥 기존에 있는 집들이 남은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이 있는 곳이 될 거고 일부는 상가가 될 거예요. 뭐 이제 이런 형태의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 그 생각이 돼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기존의 재개발은 그대로 네. 추진하는 거고 네. 앞으로 새롭게 진행되는 개발 구역들은 네. 이번에 만들어지는 2030 서울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에 따라서 네. 개발을 진행하겠다. 결국은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재개발이라는 단어는 같으나 사실상은 다른 사업이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재개발이라는 방식에도 보면 과거에도 철거 중심의 재개발도 있고요, 수복 중심의 재개발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철거 중심의 재개발 사업만 이루어져 왔던 거죠. 근데 이제 수복 개념을 도입하겠다.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반영하겠다. 그런 의지를 좀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그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하고도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개발이라는 거에 대한 중점보다는 보존이나 재생에 대한 중점을 좀 더 강하게 두고 있지 않나. 근데 이 얘기가요, 사실 지금 막 튀어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은 오세훈 시장 시절에도 이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 재생 보존, 전통 보존 이거에 대한 골목길 사라지는 거에 대한 이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의식이 이미 2010년도에 오세훈 시장 시절에부터 나왔어요. 서울시의 자료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4차 뉴타운 2008년 9년 이때 4차 뉴타운 지정한다고 할 때도 보면 2007년 8년이네요. 4차 뉴타운 때도 앞으로 뉴타운 지정하면 전면 철거 방식으로 재개발 사업하지 않고 뉴타운 안에 존치 보존하는 지역들을 두겠다. 이제 이런 발표들을 그때부터 했었거든요. 여기에 연장되어 왔던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 서울시의 정비사업 패러다임이 이렇게 바뀌려고 하는 거는 그 전부터 했었다. 예, 이제 근데 지금은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상황이다.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 새롭게 논의된 내용은 아니다. 규제원부터 계속 논의됐었던 부분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무쪼록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조금 변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가고 있던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나는 전면 철거 중심의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재개발이 좋아라고 하면 기존의 계획에 따라서 사업이 가고 있는 데들은 앞으로 굉장히 희소 가치를 누릴 수 있을 거고요. 이제 그리고 만약에 또 이제 앞으로 2030 기본 계획에 따라서 재개발 사업 가는 데들은 과거에 내가 생각했던 그런 아파트가 나오는 건 아니겠구나. 그렇게 또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사업성이라든지 투자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면 재고려돼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좀 다른 개념의 주거 단지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자, 그러면 얘는 아무래도 시대의 트렌드가 변해가고 있는 부분들이 2030 서울 플랜, 그 다음에 2030 생활권 계획이라는 것과 맞물려서 동시에 2030 서울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이라는 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논조는 전부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어떤 투자 어떤 이런 쪽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앞으로 지향하고 있는 개발의 방향이라는 것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만들어져 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차근차근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나오면 이제 그때 좀 정확하게 어떻게 나왔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은 뭐 알 수가 없으니까. 네. 자, 그러면 관심 한번 가지고 저희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별별 수다 할까? 하겠지? 글쎄, 할걸? 자, 두 번째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 대란 우려가 상당히 높았던 헬리오시티 10가구 중 9가구가 잔금을 완납했다라는 희소식인가요? 소식이 들려나오고 있습니다. 4월 1일까지가 입주 기간 마감이었는데요. 입주증 수령률이 93%고요. 실제 입주율은 77%에 달한다. 다만 대형 평형 같은 경우에는 금매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솔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던 부분도 있었어요. 과연 그 많은 물량이 다 소진될까? 근데 저희가 별별 수다 하면서 사실 헬리오시티 동향이 심상치 않다. 가격이 빠지고 저점을 찍고 지금 많은 사람들의 움직임들이 본격적으로 개시되고 있는 것이 포착된다라는 말씀을 별별 수다에서 전해드렸고요. 거기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이 있다라는 게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또 다른 뉴스에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건가요? 맞고 안 맞고가 아니라 이제 까보니까 생각보다 사람들이 잔금을 잘 냈다. 그러니까 입주증 수령률이 93%라는 얘기는 일단 잔금을 냈기 때문에 입주증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대출로 처리를 하든 뭘 하든 해서 그래서 한 7% 정도 남은 분들이 이제 좀 머리가 아픈 상황이라는 거고 뭐 실제 입주율 77%는 그렇게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입주는 77%라고 하더라도 4월 1일 기준인 거 지금 계약해놓고서 다른 집이 안 빠져서 못 들어가고 있는 분 계시나 이미 이제 그거 이행하려고 기다리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소형 평형이나 30평형 때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채웠는데 대형 평형 같은 경우는 잔금 납부한 입주증 수령률이 좀 상대적으로 낮아서 큰 평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다급한 사람들이 약간 가격 더 내려가지고 뭐 금매라고 하는 게 매매도 있을 수도 있지만 임대 가격도 더 금매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뭐 그렇게 보는 것 같고요. 되게 생각보다 소화가 빨리빨리 잘 된 것 같다. 네,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 사실 저도 갑자기 궁금해서 그 저희 별별스타에서 그 헬리오시티 아이파크 부동산 그분한테 전화를 했죠 제가. 네. 전화해서 솔직히 얘기해봐라. 상황 어떠냐.
그랬더니 얘기하시더라고요. 뭐래요? 2주 전에 예. 소용 없다. 소용 끝났다. 소용 끝났다. 전세 가격 반등하고 있다. 소용은. 그리고 예상외로 우리가 걱정했던 게 그거였어요. 그 우리가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댓글 많이 달았던 게 6, 7억이나 되는 전세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많겠냐라는 게 가장 큰 우려 사항이었는데 의외로 많더라. 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소형 다 끝났고 이미 주형도 거의 다 마무리고. 93% 중형 비율이 아까 90 몇 %였는데 그렇죠. 그럼 거의 끝난 거죠. 그렇죠. 예, 얼마 안 그리고 이제 대형 일부 남았을 뿐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2주 딱 지나니까 기사로 딱 나오네. 그래서 확실히 우리가 빨라, 그죠? 얘기는 안 했으니까 늦은 거지. 알고만 있었던 거지. 진작 그랬나? 말해주시기로 하셨어요. 네. 저녁 11시 반에 통화한 거라서. 우리 수장님처럼 생방송 한번 할 걸, 그죠? 네. 자, 아무튼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 강남권의 대마라고 불리우는 헬리오시티가 안정화 측면에 접어들게 되면 강남 부동산 시장도 급속도로 안정화 국면에 들어가지 않을까. 임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가격들은 조금 반등할 수 있는데 뭐 강동이 사실 남아 있어가지고 강동하고 또 송파는 조금 다를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근데 또 그건 사실 임대 가격 시장은 저도 그냥 보는 거지 뭐라고 예측은 잘 못하겠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주들 진행하고 있고 진주 미성 크로바 그다음에 얼마 전에 문정 136 재건축 거기 단독주택 재건축이긴 하지만 거기도 이제 관리처분 계획인가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주 계획 수립할 거고 그런 물량들도 좀 있고 해서. 근데 강동구에 이제 입주가 또 대기 중이라서 이제 이 물량들이 또 어떻게 송파권까지 영향을 미칠 거냐 이런 거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 또 있었잖아요. 강남에 어디죠? 개포도 지금 개포도. 거의 끝나갑니다. 그러니까 블레스티지도 거의 끝나가는데 이제 뭐 DH 아널즈나 개포도 뭐 이제 이으면 개포 시형 재건축도 있고 있을 거라서. 근데 뭐 뜨문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우려했던 대란은 없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이렇게 되나요? 대란을 거쳐서 온 거지 뭐. 대란을 거쳐서 오고 있는 중인 거지. 앞으로 하반기도 남은 거죠 뭐. 네. 자, 좋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입주율이 93%지만 그래도 워낙에 단지가 크다 보니까 그 나머지 7%의 비중도 상당히 크다. 그래서 그렇죠. 거의 1000세대 가까이 잔금을 납부하지 못했다. 1000세대까지는 아니죠. 이게 임대 빼고 사실 이게 9510세대 90 몇 %가 아니라 행복주택 뭐 이런 걸로 공급되는 임대 빼고 이 조합원이랑 일반 분양의 물량들에 대한 얘기일 건데 그거의 93%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나왔어. 우려하는 기사가 일천 가구라고 나왔어 밑에. 1000가구까지 안 될 것 같은데 잘못 계산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래서 뭐 건설회사에서는 1000세대만 해도 굉장히 대단지의 아파트로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헬리오시티를 걱정하는 또 다른 측면에서는 1000세대가 지금 잔금 납부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또 위협적인 기사를 또 쏟아놓으시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 1000세대가 대부분 다 대형 평이라는 거. 그러니까 대형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형 평이라는 거. 이거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뭐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유 있는 분들이 사실 관심 갖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유 있는 분들은 확실히 클래스가 다르다. 이거는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헬리오시티에 대한 부분은 슬슬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헬리오시티 지나가 보셨어요? 지나가 봤어요 최근에? 안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네. 안 가봤어요. 예. 난 차 타고 지나가 봤거든요. 사실 어디 들렸다가 밤 저녁에 지나가고 있는데 와 진짜 웅장하더라. 그리고 불도 많이 들어왔어요. 가보면 난 사진들은 봤거든요. 그래요? 밤에 보니까 불 많이 들어와 있어서 입주 못 하겠네 뭐 그런 분위기에 네. 어떤 건 이미 여러 SNS나 카페 등을 통해서 알고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아파트 출입구 있잖아요. 출입구 크기가 정말 상상을 저렇게 커요. 무슨 뭐 한 블럭만 해. 와. 뭐 이렇게 문주 이런 거 되게 크게 멋있게 잘 해놨구나. 엄청 잘 해놨더라고요. 와. 자 이런 곳에 사시는 분들 프라이드 있겠습니다. 네. 가고 싶다.
가세요. 돈 많이 벌어서. 돈 많이 벌어 가셔요. 안 말립니다. 네. 언젠가 가게 되겠죠. 뭐. 네. 네. 자, 헬리오시티에 대한 이야기여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 이야기 한번 나눠볼 텐데요. 부산 시민공원 고층 아파트 조망권 독점이냐 사유재산 침해냐 논란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100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간 부산시민공원 주변에 60에서 65층 아파트를 건설하는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민선 7기 오거돈 부산시장이 초고층 아파트가 시민공원 조망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를 말하면서 재검토의 분위기에 들어갔다. 그래서 개발이 제동이 걸렸다라는 얘기인데, 자, 이거에 관련해서 기존의 재개발을 추진해왔던 조합과 그다음에 부산시의 입장과 그다음에 시민단체의 입장, 각각 입장들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해 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올해 초에 부산 갔을 때 사실 네. 못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돌아다녔던 구 중에 빠져 있는데, 네. 근데 이제 부산 쪽 재개발 투자 많이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뭐 강의하시거나 이런 전문가분들 얘기 들어보면 몇 개 구역들을 이분들이 얘기하시는데 그분들 얘기하는 곳 중에 빠지지 않았던 데가 이 시민공원 촉진 3구역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미군이 사용하고 있던 토지를 그러니까 이제 반환을 받아가지고 공원 조성 사업을 해서 47만 3,279제곱미터 규모의 이 부산 시민공원이란 걸 만들었는데, 네네. 이제 그거를 끼고 있는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에 있는 재개발 구역인 거죠. 근데 제가 그걸 보고서 이제 좀 놀랐던 게 뭐냐면 초고층으로 지어지는 정비 계획을 가지고 사업이 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막 이 주상복합 아파트 중에서도 막 또 부산 가면 해운대 가면 막 그런 건물들 많이 그렇지, 있잖아요. 그런 식의 막 아주 삐까번쩍한 건물들을 공원을 전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로 개발하는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주목들을 부산 쪽 분들도 하고 계신 거죠. 투자 관점에서 볼 때.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독보적인 데가 거기였는데, 지금 이제 그 일대 재정비 촉진 계획들, 그러니까 재개발 구역들이 몇 개 있는데 이 재개발을 어떻게 할 거지에 대한 정비 계획이 과거엔 65층까지였다라고 하면 지금 이 신임 시장이 그 재정비 촉진 계획은 잘못됐다. 높이를 그렇게 고층으로 준다는 거는 지금 뭐 얘기하는 것처럼 그 재개발 구역 사람들이 특혜를 받는 거 아니냐. 이 조망권이라든가 이런 거, 반대로 또 이 사람들은 거기 높은 건물을 또 봐야 되니까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 고층을 아무튼 제동을 걸겠다. 뭐 의지는 저는 무슨 뜻인지는 뭐 잘 모르겠어요. 그게 이 조망권 독점이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건가? 문제가 되나요? 예. 아무튼 이게 과거에는 계획이 세워져 있던 건데 계획을 바꿔라, 재검토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그 계획을 신뢰해서 뭐 소유하고 계셨던 분들이나 그거에 따라 사업 추진해왔던 이 추진 주체들 입장에서는 되게 당혹스러운 거죠. 지금 사실 서울도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성수지구 같은 경우도 과거의 지구단위 계획 수립, 전임 시장이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고 할 때는 이제 50층까지 한강변에 주는 걸로 해서 1, 2, 3 지구를 같이 해가지고 지금 뭐 특별 경관심이 들어가고 해서 간다 그랬는데 지금 50층을 안 줄 것 같은 한강변은 최고 35층이고 특별건축구역 지정되면 한 3개 층 정도 더 줄 수 있다. 그 룰에 따라 다른 데들도 다 받았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나오면서 제한되는 경우들이 나오잖아요. 네. 광역 중심에만 제한적으로 일부 택지만 일반 상업 줄 수 있고 그것도 많이 기부 체납해야 준다 뭐 이런 개념처럼. 근데 지금 여기도 과거에 있었던 그 계획을 인정하지 않겠다. 예,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심화되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은 그 논쟁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일단 시장이 바뀌었어요. 시장이 바뀌었고 시장이 뭐라 그랬냐면 주변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시민공원 조망권 사유화 문제를 언급하면서 부산 시민 입장에서 한 번 더 고민해보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뜬금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미 11년 전에 하기로 이미 얘기가 다 끝나서 추진이 다 끝났어. 그리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토지를 그 공원 만든다고
수용도 당했고 기부 체납도 이미 다 했어. 그런데 갑자기 시장이 바뀌었어. 근데 다시 하겠대요. 네. 자, 이 제가 조합원이어도 피가 거꾸로 흐를 것 같아요. 이게.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정책 리스크가 이렇게 있네요. 네. 자, 주민들이 17,000평의 땅도 제공했고 1,200억 원이나 되는 돈도 지원했는데 건축 제한, 심의 지연 발목을 잡혀서 한 걸음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는 게 현재 지금 부산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래도 되나요? 저는 모르죠. 이래도 돼요? 되게 억울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합니다. 왜요? 되지 않겠어요? 모르죠. 거기 왜 뉴욕에 가면 센트럴 파크 주변에 정말 어마어마한 건물들, 초고층 빌딩들 다 들어서 있잖아요. 뭐 그거 자체가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던데 굳이 뭐 여기가 계속 더 지으면 되지 뭐 여기만 혜택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그렇지 않나? 부산 시민 입장에서 한 번 더 고민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면 뭐 이거 니들이 조망권 독점할 거면 돈 더 내놔라, 기부 체납 더 해라, 개발 이익 발생하는 것도 더 내놔라, 뭐 그런 뜻일까? 한편으로 또 사회적 이런 합의라는 게 결국 그런 걸로밖에 아니면 35층이나 작은 걸로 층수를 낮추거나 하라는 건지 어떤 의중인지는 사실 이제 뭐 원래 다른 뭐가 있겠죠. 근데 기사만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다른 의중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표를 먹고 살잖아요. 이걸 지면 혜택 받는 거는 극소수의 사람, 브레이크를 걸면 정책에 찬성하는 사람은 대다수의 사람. 정치인들이 표 따라가서 이런 식의 행동을 하던 거 아닌가? 에이, 그거는 그렇게까지는 좀 너무 확대 해석인 것 같아. 그래요?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네. 합리적인 의사결정,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사실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결정권자에 의해서 흔들리는 개발 사업의 방향 이런 부분들을 우리나라는 참 후진국 맞습니다. 네. 너무 오락가락해. 네,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이번에 네 번째 이야기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롯데 땅을 팔았대요. 그것도 무려 2천억 원어치나 땅을 팔았대요. 그런데 롯데하고 약속했던 게 잘 안 되나 봐요. 롯데가 서울시에 다시 사가라라고 최종 통첩을 보냈다라는 얘기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자 이거는 상암동 땅이라고. 여기 상암동에 가보시면 네. DMC역 밑에 보면 이렇게 호어 벌판으로 있는 계속 있는 땅이 있어요. 아, 그래요? 세계 필지가 상암동 한샘 상암 사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옛날에 펜텍 건물이었나 했던 것 같아요. 그 옆에 보면 1, 2, 3번 돼가지고 세계 필지가 여기가 이제 롯데 복합몰 뭐 이런 거 들어온다라고 해서 이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수건 사업 같은 곳이에요. 상암동 개발할 때가 굉장히 오래된 거죠. 그래서 맞은편에 성산동 쪽이나 아니면 수색증산 뉴타운 그쪽 분들이 아니면 가재울 분들이나 이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딱 중앙에 있는 좋은 위치에 있는 땅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복합몰이 들어오게 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계획되어 있다는 내용도 보면 백화점, 쇼핑몰들 등의 판매 시설, 그 다음에 수익형 오피스텔, 영화관, 문화센터 등의 비판매 시설들 이제 이런 것들이 지역 중심에 딱 코어에 박히게 되는 거니까 걸어서 다닐 수도 있고 얼마나 이런 게 좋네. 동네에 생기면 좋겠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 땅이 이 상암동 자체가 SH공사에서 토지 이 사업을 시행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SH에서 매각을 했단 말이에요. SH는 서울시 산하에 있는 기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울시가 판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이런 용도로 이게 땅을 팔 때 아무거나 하세요라고 해서 상암은 파는 게 아니라 그렇죠. 위치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 그것만 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판 거거든요. 근데 팔았으면 짓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짓는 거를 안 해줘. 땅은 팔았는데 그럼 그대로 지을게요 그랬더니 응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그걸 6년을 했다는 거예요. 6년 맞나? 아무튼 예 그래서 롯데 입장에서는 환장하겠는 거죠. 근데 그걸 그 복합몰을 짓는 부분을 일단 스톱
제안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인근의 부분 이제 마포의 망원동 쪽에 재래시장이 있는데 여기에 이런 몰이 만들어지면 옆에 재래시장들이 타격 입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이 재래시장 상인들하고의 어떤 뭐 대안이라고 그래야 되나? 상생? 뭐 그런 어떤 모델이 나와야 해줄 수 있다. 뭐 이런 입장인가 봐요.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그게 바로 옆도 아니고 이제 인근이긴 하지만 네네. 이제 결국 이 어떤 정체성, 색깔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죠. 지금 금융 비용 나가고 있고 결국 지금 짓지도 못하고 있고. 근데 이제 지금 그래서 아예 집 이런 못 짓게 할 거면 이제까지 나간 이자랑 땅값이랑 내놔라. 그럼 그냥 니들이 알아서 서울시 알아서 딴 걸 짓든 뭐하든 우리는 이제 못 짓게 하니까 이제 지금 드린 돈이랑 이자랑 주세요. 계약 해지 통보를 지금 서울시 쪽에 한다는 얘기인 거고 좀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애초에 이 땅을 매각할 때도 그 망원시장이라든가 인근에 시장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알고 그리고 있었죠. 용도를 여기를 그런 거 지으라고 해놓고 판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왜 말 바꾸자는 거죠? 말 바꿨다기보다는 아니 아는 상태에서 그거 네. 지으라고 팔았다가 이 상인들이 좀 반대가 생길 것 같으니까 짓지는 마 잠깐 스톱 이거는 설명이 좀 안 되는 거죠. 예. 아예 그냥 그런 땅으로 짓지 말고 시장이 있어서 거기에 복합물을 이런 어떤 상업시설을 넣기 힘들었다라고 하면 다른 목적으로 예를 들어 비즈니스 센터나 회사 땅으로 용도를 만들어가지고 팔든가 그랬어야지. 좀 이게 엇박자다.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다. 충분히 저는 억울한 상황일 것 같아요. 그 서울시가 왜 갑자기 허가를 안 해주고 당초의 계획대로 허가를 안 해주고 왜 자꾸 미뤄가는 걸까요? 재래사장인들의 눈치 보느라고? 뭐 거의 그렇다고 언론에서 눈치 왜 봐요? 결국 표랑 연결이 있겠지. 왜 또 표 얘기해? 나한테 그렇게 지금 유도를 했으면서 제 상인들 이런 사람들의 이 반대를 극복하기가 싫은 거지. 사실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표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분들 생활권, 생존권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 이해는 됩니다만 문제는 처음부터 졸속행정이지. 이거 처음부터 이렇게 될 걸 모르고 이렇게 했었나? 지금 사실 이 동네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뭐 시장 문제가 아니라 이게 빨리 몰이 만들어져야 자기가 가는데 이게 왜 안 그렇죠. 되냐. 수건 사업처럼 이 롯데의 수건 사업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수건 사업처럼 네네. 몰이 빨리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목소리도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서울시의 이러한 말도 안 되는 행정 때문에 지금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 상암동 일대 개발 계획에 대해서도 주미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인해 감사원이 지난해 11월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거치지 않죠. 세운 3구역 재개발도 전면 재검토 결정하겠다라는 얘기에 맞춰서 감사원이 역시 감사를 예정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감사를 막 해도 되는지 뭐 이제 감사를 막 해도 되는지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아니니까 네. 제가 말할 부분은 아니고 네. 이제 주민들이 억울하니까 사업을 이제 말 그대로 나라가 정해놓은 법과 그다음에 행정 행위에 따라서 맞춰서 지금 사업을 추진해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판에 가서 이렇게 뒤집어 엎는 이것 때문에 실제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렇죠. 뭘 신뢰해서 우리가 사업 추진할 수 있는 거냐. 이거는 시장이 월권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억울함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에 따라서 또 재산권 보호 또는 이제 그 위해서 이제 이 국민감사를 청구해서 나 억울하니까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달라. 그런 요청을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세운 3구역 얘기는 왜 나오는 거예요? 왜 또 거기 감사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세운 3구역 얘기도 뭐 우리 뉴스 읽으면서도 얘기했고 별별 수다에서 얘기했지만 을지면옥 보호해야 된다. 이거는 생활유산이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철거하면 안 되고 냅둬야 된다. 그러니까 냅두는 형태로 정비계획 전면 재검토해서 이제까지 세웠던 계획은 다시
검토하는 방향으로 지시를 따로 올 초에 하셨잖아요. 음. 이제 그러니까 사업 이제 막바지에 가려고 했는데 이걸 언제 또 다시 하고 그리고 그 이런 보호해야 될 이 생활유산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납득할 수가 없다. 아니 옆에 다른 데는 생활유산인데 저건 부숴도 되고 이건 안 되고 이런 어떤 기준 자체를 납득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주민분들이 국민감사 청구를 하셔서 이제 좀 원하시는 방향대로 사업을 이끌고 싶어서 한 것 같긴 한데 이제 뭐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 이런 그러니까 지금 이런 보존과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런 부분들이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뭐 사직이 구역 같은 데도 보면 재개발 사업이 이전에 이전에 서울시장이 정비 구역 지정을 해줬고 그 내용에 따라 사업 시행과 사업이 가고 있었는데 아 여기는 역사 문화 보존의 가치가 있는 지역이니까 그거에 따라 재개발을 더하면 안 돼요라고 해서 서울시장이 직권으로 해제를 했거든요. 이제 뭐냐면 서울시 공공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이랑 민간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이랑 계속 엇박들이 나오는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런 어떤 공공과 민간의 니즈가 의지가 충돌하는 그런 점들이라는 거고 그 충돌 과정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이 소유자들이 이제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는 예, 이제 그런 과정이다. 구원의 손길로 감사를 청구하는 예, 그렇죠. 그런 제발 상황인 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게끔 해주세요. 감사원 지정 나오면 될라나? 이게 행정소송을 걸 문제인지 감사로 될 문제인지 사실 뭐 그런 건 법률 전문가분들이 뭐 알아서 이 사업 시행자 측에도 변호사가 있을 테니까 이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는 거겠죠. 네. 일단은 감사가 진행이 됐다라는 얘기까지는 확인이 되는데 뭐 저희도 감사가 진행이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어떠한 제재가 가해지는지는 사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몰라. 네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락가락하는 행정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 사람들은 없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이렇게 피해 보는 사람에 대해 외면하고 그 무대뽀 형태의 행정 폭력을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한 제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아가서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서울시도 손해배상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방법이죠. 오늘 말 되게 세신데요. 그런가요? 세. 아니 그래도 안 할 거거든. 네. 아니 뭐 이런 얘기 못 하나요? 네. 뭐 없는 얘기도 아니고 틀린 얘기도 아니고. 네. 제 의견은 아닌 걸로.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아무튼 정상적인 방법 안에서 계획했던 대로의 방향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생을 쓰려면 어떻게 보면 피해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뭐 대비책이 있어야 된다라는 건 인정을 합니다. 다만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거는 왜 그동안 얘기 없다가 갑자기 나오냐, 그 왜 그동안 한마디도 없다가 이제 와서 하냐, 3년 지났다 6년 지났다 벌써 오랫동안 기다렸다라는 건데요. 필요하면 행정 인력을 늘리든 전문가를 영입을 하든 뭔가 특단의 방법들을 조치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끔 그렇게 책임감 있는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일개 시민의 바람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5번째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에 대한 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2개의 청약 구역이 굉장히 핫 플레이스로 떠가고 있는데요. 일단 동대문구 전농동에 문을 연 청량리역 해링턴 플레이스, 용두동 청량리 3구역을 개발하는 이 아파트 40층으로 지어진다고 하는데 여기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2번째, 송파구 잠실동에 문을 연 힐스테이트 북유래, 여기에도 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갔다라는 청약 시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부동산 시장 이야기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일단은 우리 서울의 청약이 굉장히 어려워서 서울도 역시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는 굉장히 독특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결국 이
미분양이 났던 데들도 요새 얘기 들어보면 이제 물건들 좀 미분양 소진되고 있대요. 지금 말씀하셨던 이 편안상 광진이었나요? 이제 그 건국대학교 옆에 있는 거 거기도 이제 미분양들 좀 팔리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청량리 쪽에서 요번에 이제 청량리 재정비 촉진지구 안에 있는 청량리 3구역, 청량리 4구역 그다음에 이제 시장 정비 사업으로 한양 수자인 뭐 이런 데들이 지금 분양 나올 예정이거든요. 동부청과시장 시장 정비 사업. 근데 이제 곧 첫 스타트를 청량리에서 끊었는데 청량리역 주변이 기대감이 높아요. 일단 GTX나 뭐 이런 그 교통 시설 개선이랑 그다음에 청량리 재정비 촉진지구가 굉장히 오래전 2003년부터 추진됐거든요. 예, 오래전에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와서 이제 본격적인 첫 발을 디디는 상황인 건데 그러니까 이런저런 호재들이 겹치면서 관심들이 되게 높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주상복합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뚜껑을 열었는데 예상보다 굉장히 많은 통장이 들어와서 인기가 좋아서 놀랬다.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고요. 그다음에 올해 지금 분양 좋은 게 진짜 많아요. 택지지구 나올 것도 많고 정비사업 나올 것도 많고 좋은 것들이 많은데 그리고 이제 택지지구 쪽에서는 올해 언제 나올지는 계속 나온다 하면서 늦어지는데 과천지식정보타운도 있고 그다음 북일에도 작년 가을 겨울에 그 자이가 하나 나왔지만 이제 이번에 힐스테이트가 나왔잖아요. 북일에 쪽의 중대형 물량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부분 청약 가점제 때문에 85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국민주택 규모 이하 같은 경우는 청약 가점제에 따라서 분양 대상자를 정하기 때문에 유주택자 1순위들은 청약 통장을 못 쓰거든요. 근데 이 국민주택 규모 초과 30평형대, 40평형대 같은 경우는 추첨제 물량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1순위라고 하면 가점이 아니라 추첨에 따라 당첨될 확률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1순위 통장에 있으면 넣어보자 하는 분들 통장이 이제 이런 중대형. 근데 북일에는 대형 평수들이 많거든요. 중대형. 그러니까 85제곱미터 초과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통장들이 이번에 들어왔고 많이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한 1000세대, 900몇십 세대 되는 단지인데 통장이 72,500개 정도. 그러니까 경쟁률이 70몇 대 1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분양가가 메리트가 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라고 생각했으니까 들어온 것 같고 뭐 미분양이 낮다는 얘기는 생각보다 분양가가 먹을 게 없다라고 판단했으니까 났을 것 같고 지금 서울은 지금 이렇게 되게 핫하게 마무리가 되거나 여기 말고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도 같이 청약들이 있었는데 뭐 신내 쪽에 양원지구 같은 경우도 첫 분양 나온 거는 뭐 경쟁률 8대 1 뭐 그 정도 나왔던 것 같고 약간 온도 차는 있어요 지역에 따라서. 근데 기대했던 사람들이 기다렸던 서울의 메인 블록들은 높게 나타난다. 시장 에너지가 확 느껴질 만큼 들어온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검단도 분양했는데 검단은 이제 미달나고 통장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좀 학습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청약시장도 수도권 청약시장도 양극화가 지금 되고 있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뭐 청약시장 양극화 뭐 어쨌든 얘기를 종합해 보면 결국은 분양가다. 먹을 게 있냐 없냐.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또 얘기를 드리자면 동대문 청량리 쪽 있잖아요. 청량리 쪽은 사실 부동산 중개업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여기 기회의 땅이다. 가서 창업해라 거기 괜찮을 것 같다라고 사실 작년부터 밀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관심 갖고 보셨던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여기는 일단은 기존에 생각했던 청량리의 개념이 전혀 아니죠. 완벽하게 바뀝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지역이에요 사실. 근데 청량리 지금 가도 먹고 살 거 없을 것 같은데. 지금은 없죠. 그러니까 일반 분양이라서 다 전매 제한이 묶여 있는 거라 그렇죠. 물건 개수는 나오는데 사고 팔고를 못 하니까 그렇죠. 입주하고 나서 그렇죠. 그때부터 입주할 때 입주장부터 먹을 거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왜 그러냐면 그 지역이 그렇게 개발을 하고 추진을 하면 이제 재료가 있잖아요. 그럼 문제는 그 주변 지역으로까지 번져요. 그렇죠. 대만만 보는 게 아니기 호재가 때문에. 있는 지역 주변에 사람들이 뭐든 살 수 있는 거 없나 해서 움직이니까 실제로 이제 저도 사람들 동향들 움직임들 보면 청량리 재정비 촉진지구 밑에가 이제 전농답 심리 뉴타운이고요. 그 위에 쪽은 청량리 재개발 구역들이 많이 있어요. 뭐 재기사구역, 미주 아파트, 그다음에 이제 다른 근래 또 뭐 홍릉에 뭐
지금 기사 오늘 여기에는 좀 포함 안 했지만 서울시에서 창업 뭐 벤처 뭐 이런 것들 육성하는데 홍릉도 언급되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 맞물리면서 사실 시장의 온기가 청량리에 대한 관심이 그 배후에 살 수 있는 재개발 구역들로 또 움직이고 있는 게 보이고 물건들도 별로 없다고 다녀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네. 이제 그렇게 또 생각하면 가서 부동산 아니요, 네. 차릴 뭐, 만한 갈 데가 별로 없어요, 사실. 지금 네, 그렇죠. 이슈들이 별로 없어서. 예, 예, 예. 네,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분양가, 결국 분양가다 해서 분양가 얘기 잠깐 주셨는데 분양가가 그럼 과연 얼마나 싸냐라는 얘긴데요. 일단은 인근 단지하고 비교해서 싸다라는 건데 청량리 같은 경우에 3.3제곱미터당 분양가가 2,440만 원 정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기존보다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사람들이 인식했다라는 건데요. 아무튼 주변에 가격이 어떻게 포진되어 있는지, 주변의 가격보다 얼마나 더 저렴하게 분양하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중소형 평형의 분양가가 모두 9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굉장히 큰 메리트로 작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진행되는 청량리역 일대에 주상복합 아파트는 지속적인 관심을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고요. 두 번째 이제 북유래 같은 경우도 여기 청약하라고 사실 저한테 엄청 연락 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8년간 전매 금지 때문에 8년간 전매 금지는 네. 악재가 아니야. 그래요? 호재야. 호재인가요? 왜 왜죠? 호재냐면 네. 8년간 존버를 시켜주잖아요. 8년 동안 많이 오르지 않을까? 중간에 살짝 올랐을 때 팔고 나가면 네. 재산상의 불이익이 발생할까봐 네네. 8년 동안 팔지 마. 네. 그러면 8년 뒤에 단지가 아파트가 이제 3년 뒤에 입주하고 5년 지나고 나면 살기 좋게끔 동네 다 꾸며진 신도시가 되어 있는데 근데 가격도 많이 올라 있으면 그런 거 아닐까? 그래서 사실 저는 8년 전매 제한은 그렇게 악재가 아니다. 네. 들어가 살기 좋을 것 같은데. 예. 그래요? 예. 일단은 잔금을 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우리 강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네 잔금 치고 8년 기다리는 걸로. 네. 아니야. 돈이 없어. 청약은 나랑 상관없는 세상이에요. 자, 힐스테이트 북일에도요. 결국은 분양가다라는 얘기인데요. 결국 인근 시세는 3.3제곱미터당 약 3천만 원 정도를 이미 넘어섰다. 하지만 힐스테이트 북유래 같은 경우에는 비록 중대형 평형이긴 하지만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1,833만 원이다. 그래서 서울에서 마지막 로또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이 있었고요. 사실 분양권 전매를 하면 안 되지만 뭐 일부 자격증 없는 떴다방들이 당첨만 되면 피가 붙어서 불법 거래를 할 수도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사실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까지 같이 전해드리면서 문제는 위례 신도시의 아파트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 예, 이런 추세인데요. 자, 이러한 상황에 힐스테이트 북유래가 과연 지금 평당 1,000만 원 가까이 싼 거잖아요. 제곱미터당 3.3제곱미터당 1,000만 원 가까이 싼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송파 일대의 아파트값 또 위례 신도시 아파트값이 1억에서 2, 3억 정도 떨어가고 있는 상황에 북유래의 1,833만 원이라는 분양 가격은 결국은 굉장히 싼 것 같아 보이지만 현재 시세에 비해서는 그렇게까지 싼 건 아니다. 우리가 볼 그런 수도 있지 고민할 않을까? 필요 없어. 시장이 말해주는 거고 이미 청약 경쟁률 통해서 다 반응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아파트보다 싸잖아. 결국은. 그렇죠. 예. 그렇죠. 사실 솔직히 얘기해 보면 지금 청량리 가격대 아까 2천 몇백이었는데 1,800 되면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자, 그래서 청약은 아직 실현된 게 아니니까 눈앞에 실물로 존재하는 게 아니니까 뭐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현재 시세보다 싸다. 네, 이 얘기를 굳이 한 이유는 분명히 또 태클 나올 거거든. 지금 시세 떨어지고 있는 거 못 보냐? 니들은 왜 그러냐? 또 하니까. 네. 자, 수장님 거는 네. 댓글을 못 달잖아요.
저 열어놨어요. 다 열어놨어요? 알아요. 네. 아 그래요? 네. 아 자꾸 달려. 스트레스 받아서. 악플 관리하시네. 아 그래서 악플 관리 차원에서 잠깐 네.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아무쪼록 청약 시장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청약이 올해 되게 큰 변수예요. 좋은 분양 물량들 많고 이렇게 계속 청약 열기가 이어지는 모양새가 되고 분양가가 사실 낮지 않다라고 느낄 수 있. 옛날에 비해서 먹을 게 적다. 택지지구는 택지지구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이제 민간 분양 같은 경우는 분양가 올라가는 게 되게 부담이거든요. 청약하는 입장에서 옛날에는 와 2, 3억이 보였는데 지금은 이거 1억 이거 보고 해야 돼. 뭐 사람들이 이제 거의 그런 느낌인데 그 금액에도 막 완판되는 모양새 보이고 그러면 이 청약이 사실은 다음 이번 시장을 불을 혹시나 부실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잘 이 시장 흐름들 올해 분양 시장들 좋은 거 많으니까 보시고 예, 어떻게 옮겨 벗는지 아닌지 또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청약 시장에 관심을 가지시려면 일단 주상복합 아파트냐 아니냐 뭐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될 거고 개발 호재가 얼마나 있냐 그다음에 전매 제한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냐 청약 가점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의 복잡한 요건들이 존재를 하니까요 꼼꼼히 살펴보셔서 내 집 마련의 기회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부동산 시장이 조용한 것 같지만 또 국지적으로 또 뜨거운 지역들도 있고 그리고 또 예상했던 것보다 생각보다 가볍게 소프트 랜딩 하는 부분들도 좀 있고 다양한 시장의 온도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장에 제일 좋은 건 뭘까요? 공부하는 거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튼 신문 기사도 좀 보시고 전문적인 칼럼도 좀 보시고 우리 별별 수사도 함께 시청해 주시면서 부동산에 대한 풍부한 상식 저희와 함께 같이 늘려나가신다면 더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